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는 랜선 상담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얼굴형과 또 비대칭, 또 씹을 때 느껴진 약간의 불편감을 상담받고 싶어서 문의를 해주신 상담자입니다. 현재 상태를 분석해보고 C처 엑스레이를 보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자분의 얼굴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쪽의 비대칭은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오른쪽보다 왼쪽 얼굴이 좀 크고 턱 전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간 느낌이 있고요.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 입꼬리가 활처럼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앞턱의 근육이 뭉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입을 다물기 힘든 사람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특징적인 거거든요. 이 앞쪽의 근육이 뭉치는 이유는 입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해서 밀어 올리려고 하는 거죠, 입술을. 그래서 입을 다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인상이 우리가 볼 땐 좀 불편해 보이거나 약간 퉁명스럽게 보이거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죠. 측면 모습을 봤을 때는 입이 좀 나와 있으면서 턱을 살짝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뒤통수 각도를 봐도 그렇고요. 턱과 목 사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이 아래쪽의 살들이 굉장히 두텁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턱을 살짝 빼는 그런 적응을 좀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거죠. 반면에 엑스레이를 보면 어때요? 엑스레이는 실제 얼굴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느낌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상담자분은 뼈만이 아니라 살의 문제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바깥쪽으로 넓게 느껴지고 동글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대칭도 좌우의 차이는 있지만 뼈에서 느껴지는 비대칭보단 얼굴 살에서 느껴지는 비대칭이 좀 더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골격이 차지하는 부분과 살이 차지하는 부분이 다 중요한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담자 분이시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골격의 문제로는 사실 입이 좀 나와 있는 거, 턱 끝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 양쪽 얼굴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뼈의 두께나 뼈의 부피의 차이보다는 살의 차이가 조금 더 많은 거,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다면 확실히 입이 좀 나와 있고 입의 위에 턱이 뒤로 빠져 있는 거는 잘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측면 모습에 오버랩해서 본다면 입이 나와 있고 턱이 약간 무턱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이러한 골격 구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밑에서 보게 되면은 좌우측의 차이가 조금 보이는데요. 우측 광대에 비해서 좌측 광대가 조금 더 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까만 공간을 비교해 봤을 때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확실히 넓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정도만 갖고 이렇게 얼굴 차이가 크진 않고요. 이 차이에다가 살과 근육의 차이가 합쳐져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우리가 신경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턱관절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의 모양이 양쪽이 조금 다른 게 보이시죠? 오른쪽 턱관절은 조금 더 끝이 동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 턱관절은 상대적으로 끝이 약간 삼각형 모양의 산 모양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턱관절이 더 건강한 턱관절입니다. 오른쪽 턱관절은 마모가 좀 많이 일어난 턱관절이기 때문에 턱관절의 건강 상태를 본다면 상담자분의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마모가 된 상태라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을 저작하거나 씹을 때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죠.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이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을 집어넣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도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이 까만 라인이 코에서부터 공기가 흐르는 공간이거든요. 기도 쪽으로.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세요. 이분의 사진을 봤을 때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둔탁하고 짧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혹시 수면 무호흡이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입을 뒤로 넣는 수술 같은 경우는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그걸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에게서 양악수를 통해서 입을 앞으로 빼내면 좋아지느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양에서는 꽤 많은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동양인의 외형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입을 바깥으로 빼는 수술은 동양인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면 무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인매의 개선을 위해서 상악과 하악을 뒤로 많이 이동할 때에는 수면 무호흡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 조절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체중 조절을 통해서
연부 조직, 살들이 조금 두께 얇아져야 되고 턱 밑부분의 살들도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형에 대한 변화를 기획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체중 변화 전혀 없고 얼굴 살의 느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뼈 수술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랜선 상담을 통해 사연자와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얼굴형에 대한 적당한 솔루션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골격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금 상담하신 상담자분과 같이 골격보다는 살이 많은 경우 혹은 입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수면 중에 호흡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수술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